이번에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은 이번 올림픽 기간 이뤄진 지난 몇 차례의 북측 인사들과 달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両陛下が席にお着きになります。その思いを託されたブラジルがフランスでの悔しさを胸にこの舞台に戻ってきました。4年後の皇后両陛下が席にお着きになります。その思いを託されたブラジルがフランスでの悔しさを胸にこの舞台に戻ってきました。북한의 포격이 시작됐던 오후 2시 35분. 이때까지만 해도 인천 옹진구는 한산하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30분 뒤인 오후 3시 옹진구청 앞.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몰려나와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3시 1분. 갑자기 한 남성이 급하게 뛰쳐나오고 면사무소 뒤에 있는 군 탄약고 근처에서 폭발과 함께 흰 연기가 치솟습니다. 연이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나옵니다. 폭발에 놀란 한 남성이 전화기를 들고 몸을 숙인 채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도망갑니다. 폭격이 시작된 지 30분 뒤, 구청 뒤에 있는 산에서 불이 치솟고 곧이어 검은 연기가 마을을 뒤덮습니다. 군부대 유류탱크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서 끊임없이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30분 만에 군청 건물은 온통 뿌연 연기로 뒤덮였고 마을에 있는 산 곳곳에서 붉은 화염이 번져나옵니다. 민가 지붕이 새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타오릅니다. 이렇게 피격된 민가는 480여 가구.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폭격으로 마을은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올해 초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 이후 우리 군은 교전 수칙을 이전보다 강경하게 개정해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경고방송 없이 즉각 대응에 나서고 북한이 한 발 사격하면 3발 이상의 화력으로 맞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영토가 공격을 받으면 그 거리만큼 육해공의 합동전력을 동원해 사격 지점을 직접 격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교전 수칙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된 지 13분이 지난 오후 2시 47분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 해안포 기지에 한해 80발의 집중 사격을 했고 F-15K 등 전투기는 우리 상공에 머물면서 북한군의 추가 도발을 막고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되 확전은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지점을 확인해 집중 사격하기 위해 대응에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아직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며 북한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해안 장상곳에서 강령반도까지 천여 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안포는 평소 동굴 내부에 배치됐다가 사격 시에만 동굴 입구 쪽으로 옮겨집니다. 중대당 4, 5문 정도를 운영하며 주력 화기인 130mm 대구경포는 1분에 6발까지 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안포에 대해 우리 군은 155mm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포병 레이더를 이용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실시간 포착하고 자동으로 대응 사격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거리가 40km가 넘는 K9 자주포는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북한의 해안포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당하는데
속보가 왜 안 나오냐? 무슨 일이에요? 아, 어떻게 따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지. 배 귀환시켜야지. 전화가 안 되네? 엄마, 지금 엄마 있잖아. 여기 폭격하고 마을 폭격당하고 있어, 엄마. 어디요? 저기, 아니, 저기님의 어디, 저기 마을 쪽인데, 엄마. 이 아랫마을 시장이 저기 폭격당하는 거야? 엄마 있잖아. 어디를 피신해야 돼, 엄마. 저기 보건소. 알았어. 뒤쪽에 엄마, 저기 있잖아. 저기 규정품만 빨리 갖고. 저기 보건소 뒤쪽 엄마 거기 광고호 있지? 어? 그쪽으로 가야 돼. 귀환시켜야 나오나? 엄마 그래 빨리 가 엄마 되게 엄마 엄마 어? 네, 전대요. 전대가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을 연평이 폭격당하고 있어요. 연평이 폭격당하고 있다고요. 예. 예. 포르, 포. 예. 방금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연평도 접어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동네에 폭격당하고 있네요. 예. 예. 지금 놔두고 그냥 바로 나가. 빨리 이거 가야지. 귀환시켜야지. 예. 김여정 일행은 어젯밤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평양에 꼭 오라고 거듭 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남의 불씨를 횃불로 키우자고 화답했는데 이 밖에도 북한 대표단과 우리 관계자들 사이에 다시 만나자는 다짐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이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기 위해 나란히 앉습니다.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공연을 마친 뒤 김여정은 김정숙 여사에게 늘 건강하라며 문 대통령과 꼭 평양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은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과의 만찬 건배사에서도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하며 평양에 초청한 데 이어 어제도 두 번 더 방북을 요청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김영남에게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난관을 이겨나가자고 했습니다. 이 불씨를 더 이렇게 키워나가서 공항에서도 다시 보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시 장담하고 저희 안전한 불타는 시민들을 너를 기회해주기 위해서. 김여정의 곁에는 김정일 때부터 김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성과 북한의 몇 안 되는 여성 남북회담통인 김성혜가 계속 함께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바로 조금 전인 오후 4시 15분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이곳 진부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8시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소 굳어있기도 했는데요. 시민들 역시 역사 안에 배치된 경찰과 취재진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은 이번 올림픽 기간 이뤄진 지난 몇 차례의 북측 인사들과 달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짙은 화장을 한 채 공항 CCTV에 포착된 김정남 암살용이자 도안티 후엉. 시티 아이샤와 함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을 습격한 후 도주하는 모습이 공항 CCTV에 찍혔습니다. 이를 배후에서 지휘한 북한 공작원들은 사전 답사 과정에서 공항 직원에게 CCTV가 작동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항 직원들은 보안시설 정보는 정확히 주지 않는다는 매뉴얼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북한 공작원들이 공항 직원 말만 믿고 CCTV에 대한 경계심을 늦춘 채 범행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암살 직후 출국한 북한 용의자들도 CCTV 영상에 찍히는 바람에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신원뿐이 아니었습니다. CCTV에 찍힌 북한 요원들의 대화 내용까지 수사진에 고스란히 파악됐다고 국내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CCTV에 녹음 기능은 없었지만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한국어를 잘 알고 독순술, 즉 입모양을 보고 뜻까지 읽어내는 방법에 능통한 청각 장애인을 동원해 북한 요원들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파악했다는 겁니다. 결국 CCTV에 대한 북한 공작원들의 방심이 김정남 피살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열쇠가 된 셈입니다. 북한의 공개 처형은 과거 소총 사격이 주를 이뤘지만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는 기관총이 동원되면서 더욱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처형된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들과 장성택의 측근 리용하와 장수길이 기관총에 총살됐는데 일각에서는 대공무기로 사용되는 고성능 사신 기관포가 사용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예술인들 속에는 임신을 한 묘가수도 있었는데 설마 임신까지 쏘라 생각했는데 초용은 가차없이 집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우리 인민들에게 한마디만 남기려고 해. 나 장성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실공히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경희의 남편으로 김정일과 함께 40년 가까이 이 땅의 권력을 주물러 왔고 철부지 정은이 놈의 명도 체계를 따지는데 있는 힘을 다한 은인이란 말이지. 정은이 놈 애비 고영이는 친일파 집안의 제포 출신 기품조였어. 김일성이 생전에 존재조차 몰랐던 놈인데 백두 혈통이랍시고 사기를 쳐대는 꼴이라니. 게다가 300만 인민의 굶어 죽던 고난의 행군식이 정은이란 놈이 뭘 했느냐. 스위스에서 유학이랍시고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뿌려가며 허송세월을 보낸 인민 배신자가 아닌가 말이야. 그런 놈이 권력을 꿰차더니 유능한 간부들을 파리잡듯 죽이고 김정일의 장남이자 제형인 김정남을 죽이려는 것도 모자라 코 올리길 적부터 어복 키우고 오늘의 자기를 만들어준 고모부인 나까지 잊지도 않은 죄를 날죄 죽이려 들어. 죽은 김정일이 애비도 형제도 없는 배은망덕한 페르나 놈을 지도자라고 세운 걸 저승에서도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게다 이놈아. 백악관은 사실이라면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인 잔인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군대 피해 사건은 김씨가 군대를 통틀어 가장 야만적인 방법이라고 표를 쳤습니다.
장성태 추종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총에 따라 공개 처형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그리고 불쌍한 우리 인민들에게 한마디만 남기려고 해. 나 장성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실공히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경희의 남편으로 김정일과 함께 40년 가까이 이 땅의 권력을 주물러 왔고 철부지 정은이 놈의 영도 체계를 따지는데 있는 힘을 다한 은인이란 말이지. 정은이 놈 애비 고영이는 친일파 집안의 제포 출신 기품조였어. 김일성이 생전에 존재조차 몰랐던 놈인데 백두 혈통이랍시고 사기를 쳐대는 꼴이라니. 게다가 300만 인민의 굶어 죽던 고난의 행군식이 정은이란 놈이 뭘 했느냐. 스위스에서 유학이랍시고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뿌려가며 허송세월을 보낸 인민 배신자가 아닌가 말이야. 그런 놈이 권력을 꿰차더니 유능한 간부들을 파리 잡듯 죽이고 김정일의 장남이자 제형인 김정남을 죽이려는 것도 모자라 코올리길 적부터 어복 키우고 오늘의 자기를 만들어준 고모부인 나까지 잊지도 않은 죄를 날죄 죽이려 들어. 죽은 김정일이 애비도 형제도 없는 배은망덕한 페르나 놈을 지도자라고 세운 걸 저승에서도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게다 이놈아. 右から現れたジャケットにジーンズ姿、右肩に黒いリュックをかけているのがキム・ジョンナム氏とみられる男性。
映し出されたのはクアラルンプール国際空港3階の出発ロビー。ジョンナム氏は行き先の表示を確かめているのだろうか。一度立ち止まって見上げ、画面奥にある自動チェックイン機へ向け歩いていった。犯行はこの後一瞬の出来事だった。何が起きたのか分かっただろうか。ジョンナム氏の左横から一人の女が近づく。すると画面右側から白い服の女が駆け寄り、背後からジョンナム氏に飛びかかった。振り払うような仕草を見せたジョンナム氏。別のカメラで見てみると、白い服の女が背後から両手で飛びかかっているのがよくわかる。おそらくこれが毒物をかけたとされる習慣だ。時間にしてわずか2秒ほどの犯行だったことがわかる。その直後、一人の女は画面奥へ、白い T シャツの女は画面右へと逃げるように消えていった。次にジョンナム氏が現れたのがこの映像。空港職員に何かを相談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別のカメラには女性職員に連れられたジョンナム氏の姿が。警備担当者に身振り手振りで顔に何かかけられたことを訴えている。その後ジョンナム氏は警備担当者と共にクリニックへ向かう。この時はまだしっかりとした足取りだ。画面左から現れたジョンナム氏が右奥にあるガラス張りのクリニックへ。一度その前を行き過ぎるが、戻ってきた時にはやや足元がふらついている。そしておぼつかない足取りで中に。この後ジョンナム氏は病院に運ばれたが、搬送中に死亡が確認された。ミスターサンデーはさらにこの一連の映像を専門家を交えて徹底分析。巧妙に仕組まれた暗殺劇の詳細が明らかに。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직접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재임 중에는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을 완전히 뒤집는 진술입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7년 6월 말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직접 부탁받았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직원 130여 명을 동원해 이틀 사이 급박하게 100만 달러를 환전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 회장이 100만 달러를 돈가방에 담아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시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정상문 당시 비서관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돈을 대통령 관저로 가져가 전달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노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했으며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돈이 전달된 시점은 노 전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위해 미국 시애틀로 출국할 무렵입니다. 당시 아들 건호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으며 지인의 회사에 $10,000를 투자했다고 밝힌 시점도 이때쯤입니다. 이후 건호 씨는 지난해 봄부터 여름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월세 $3,600, 당시 환율로 월 390만 원짜리 고급 주택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회장이 주변 인물을 위한 인사청탁이나 사업상 이익의 대가로 $100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의혹은 사실상 도박이나 다름없는 이 오락기 사업이 어떻게 고비 때마다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의혹의 바다로 변한 바다 이야기. 박상권 기자가 그 줄거리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바다 이야기가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느냐 하는 겁니다. 2004년 12월 28일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바다 이야기에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광부는 7차례나 허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진용 전 문광부 차관이 앞장서 허가에 반대했던 게 경질 배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사실상 도박용 칩인 상품권 제도가 개정된 배경입니다. 바다 이야기를 허가해준 지 불과 사흘 뒤인 2004년 12월 31일 문광부는 게임에 썼던 점수를 2만 원마다 상품권으로 바꾸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개정 이후 상품권 발행 규모는 4천억 원에서 23조 원으로 무려 6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후 바다 이야기의 등장과 상품권 제도의 개정 뒤에는 누군가 있다는 의혹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 중에 한 사람인 명계남 씨가 급기야 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대통령의 친조카도 등장했습니다.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